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약 집안 39페이지요. 테마 3번에서 부동산 시장론인데 보통 여기 실제 시험에 나올 게 보니까요. 좀 적게 나면 한 3개 정도, 조금 과감하게 나면 한 5개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오늘 할 게 테마가 총 5개.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먼저 파악할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과 기능, 이걸 같이 묶어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거기 있는 문제상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자, 사실 1번부터 7번까지, 사실은 1번부터 6번까지 하나 묶어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을 따로 띄워 보시라고요. 7번을. 자, 근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1, 2, 3번은요, 1, 2, 3번은 확연하게 부동산 특성, 부동산 기능을 딱 구분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1, 2, 3번은. 나머지 뭐 있습니까? 4, 5, 6번은 뭔가 하면 기능과 특성을 묶어서 시험 낸다는 문제가. 자,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8번부터 12번까지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묶으시라고. 문제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8번부터 12번까지가 뭐냐? 곧 그게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효율적 시장. 그런데 아침에 웬만하면 조금 더 일찍 오시죠. 조금만 더. 근데 거기 있는 11번 문제는요, 11번 문제는 요 전체를 합쳐서 시험 나올 수 있다고요. 요 세 개를 묶어서 시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13번부터 있죠. 13번부터. 이게 쭉 가서 13번부터 16번까지죠. 이게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여과 과정. 그래서 철저하게 여과 과정 무조건 얘 혼자 무조건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그리고 17번부터 도시 공간 구조 이론. 17번부터. 아마 21번까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보니까 또 뭐 있습니까? 30번까지는 지대. 그런데요, 문제는 보니까 거기서 뭐 있습니까? 이게 중간에 뭐 요 두 개 같이 이렇게 섞여서 시험 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과, 그 다음에 지대가 서로 혼합돼 시험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뭐 있습니까? 입지는 절대 묻지 말고 39번부터 44번까지 무조건 푸셔야 돼. 39에서 44번은 무조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매년 시험 나왔으니까. 즉, 이 말은 우리 과거에 보니까요, 15회부터 뭐 있습니까? 작년까지 딱 한 번 안 나왔어. 딱 한 번. 매년 나왔으니까 어쨌든 거기 있는 39에서 44번까지는 주구장창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할 게 이렇게 총 6개 테마인데요. 보통 실제 시험은 여기서 꼭 나올 거. 무조건 100% 입지. 그러니까 어쩌면 공부한다면요, 이걸 거꾸로 가시면 돼, 희한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고다음 이런 순서로 갑니다. 간다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격이 있는 입지부터 먼저 입지가 우리 아마 저기 31번부터죠? 그죠? 네, 31번부터 45번까지인데 31번부터. 그래서 그 중에 뭐 32번부터 45번까지 보시면 31번은 뭐 있습니까? 공업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네, 그건 일단 뭐 가볍게 좀 제껴 놓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 있는 내용을 쭉 보시는데
하여간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3개는 꼭 시험 내야 돼. 그러니까 확정과 입지 하나. 요 둘 중에 보통 매년 1개는 꼭 나와. 그러니까 최소 1개에서 2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최소. 하여튼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3개에서 보통 뭐 있습니까? 이게 하나 또는 1개 정도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무조건 입지 자체는 무조건 1개 또는 2개야. 1개는 확정돼 있어. 계산 문제. 무조건. 그렇게 해서 입지를 좀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요. 자, 보자고, 이제. 자, 요약식 갑니다. 39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할 건데요. 자, 39페이지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딜 보는가 하면 41페이지 가보세요. 41페이지. 자, 41페이지 보니까 완전 경쟁시장에 대한 성립 요건. 완전 경쟁시장의 성립 요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4개 있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물어보죠. 완전 반대가 불완전 경쟁인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아니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결국은 항상 비교할 게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시험에서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5번에 2번처럼 이렇게 시험 나와 항상. 문제 5번에 2번처럼 그렇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분명히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격 4개를 암기하면 안 돼. 그걸 보지 말고 그 반대인 부동산, 즉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과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자 다시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푸는 요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보니까 우리 강의 저기 뭡니까 요약식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요건의 기억이 뭐요? 기억. 아니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보니까 성립 요건 4개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뭐요? 그러면 자 정리해볼게요. 나 같으면 있죠. 거기 있는 그 이제 기억을 암기 안 하고 부동산 시장 특성을 기억하겠다고요. 무슨 말인가면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많습니까? 한정돼 있죠? 제한돼 있더라. 이런 걸 기억하겠다. 제한돼 있다. 더불어서 부동산 어떤 특성과 이게 연관돼 있냐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비싼 뭐 때문에? 고가성이란 원인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더라. 자, 두 번째 특징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에 대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상품의 동질성, 즉 일가 법칙을 가져가지만 부동산은 일물가 있습니까? 없죠. 뭐 때문에? 개별성이란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진입과 퇴거가 곤란하죠. 부동산 시장 오죠. 왜 그러냐? 고가성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정보가 모두가 완전하게 공유합니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개별성이란 원인 때문에 또는 부동성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런 형태로 분명히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까 아주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요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요 자체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같이 묶어보시는 문제에서.
자, 그러면서 뭐 있습니까? 다시 이제 앞장 가볼게요. 앞장에 보니 뭐 있습니까? 예, 그냥 바로 거기 뭐 있습니까? 부연 설명 41페이지 내용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보면요. 거기 있는 갈로 3번.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개념은요. 그냥 개념은 요 정도 하시면 개념은. 자, 정리해볼게요. 부동산 시장 개념 묶거든.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지리적 공간이 수반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지역적. 이걸 다른 말로 하위 또는 뭐랍니까? 부분 시장 성격이 있더라. 요 말 나면 결국은 알 게 딱 두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뭐 있냐?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위 시장을 분류하면 상품에 대한 동질성, 동질적인 상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죠. 세분화될수록 탄력, 비탄력. 탄력이죠. 요 하위란 말이고 이게 세분화입니다. 세분화될수록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하니까 탄력적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실상은 여기 있는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뭐냐? 요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실제 시험은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 부동산이에요. 이때, 가격도 유사하면은,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네? 같은 지역, 다른 지역. 아니, 똑같은 30평인데 가격도 비슷하대. 같은 지역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사 지역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반대 것보다 뭐 있습니까? 똑같은 30평인데 가격이 달라. 다르면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말한 시험 안 나왔어. 나 같으면 이까지 시험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보통 여기서 문제 낸 건 여기까지 시험 냈다고. 이렇게 낸 게 우리 문제에서 몇 번인가 하면요. 자,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자, 하자고요. 자, 요 지문이 있죠. 1번에 5번, 2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1번. 네, 요 세 개. 요 말 묻는 거요. 요 말 자체 벌써 세 개 형태인데, 1번에 4번, 2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1번. 요거 세 개 똑같은 포맷이야. 특히 뭐 거기서, 2번에 뭐 있습니까? 저기 3번과 4번에 1번, 요걸 먼저 보시고, 요걸 좀 더 확장하면은, 거기 있는 1번에 뭐 있습니까? 네, 5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4번 가볼게. 2번에 3번. 유사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분 시장별로, 이 말은 지역별로, 그죠? 지역별로 같은 가격, 다른 가격. 예? 다른 가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1번 가보죠. 자, 4번 1번. 동질층 아파트. 동일한 부동산이지. 동일한 부동산인데, 자, 시장적이 달라지는 가격도. 지금 똑같은 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1번에 5번 가볼게.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지리적 구역사인데, 자, 잠시 읽어보자고. 이 말은 지리적 구역은 의미가 없어.
뭘 하는가 하면 얘는 틀리겠는데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유사 부동산, 다시. 유사 부동산의 가격이 유사하면요. 틀린 말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시험 내야 돼.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항상 반대인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 분명히 거기에 뭐 있습니까? 1번, 5번은 다른 지역이라는 말 안 썼지. 이 말은 지리적 구역 썼지. 이 말은 결국은 같은 지역이라는 의미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문구를 자꾸 보지 말고 그 반대인 걸 자꾸 생각하면 돼.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응? 유사 부동산인데 가격이 같잖아요, 분명히. 결국은 요 말이 들어오는데 거기 틀린 말 항상 요 말이 들어야 된다고.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이 들어야지 이게 틀린 말 된다고. 근데 거기서 뭐 있습니까? 그냥 단지 같은 지역이냐 다른 지역에 쓰면 안 돼 있지. 안 된 대신 뭐 있습니까? 지리적 구역 기항시 나타난 말. 이 말은 뭔가 하면 동일 지역에 있는 물건인데 이 말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 안 되면 결국 뭐 그 반대인 게 뭔가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럼 굳이 거기 있는 이 답을 몰라도 내 답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 뜻이. 됐죠? 자, 일단 그런 세 가지 형태에 있는 포맷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시 보자고. 앞으로 나오면 결국 뭐 있습니까? 요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우리 지금 계속 장난친, 요거 장난친 거지. 그죠? 그 세 개 지문 자체가. 그런데 앞으로 가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까지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문제가. 대체성이 있냐 없냐까지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이에요. 자,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죠? 자, 이 말은 부동산 시장 항상 이 지역적입니까? 전국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이지? 요 지문부터 먼저 하죠. 자, 요 지문 물었던 게 몇 번인가 하면요. 다시 문제 보시고. 자, 문제 5번에 5번. 또 한야치 다시. 4번에 5번, 5번에 5번 똑같은 거요. 4번에 5번, 5번에 5번 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 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자, 여보세요. 분필은 전국적이에요? 이 지역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보세요. 분명히 틀린 말 낸 게 거기 있는 4번에 5번과 5번에 5번 보니까 예? 요거 아닙니까? 요 말 내고 뒤에 요 말 나왔죠, 이렇게. 그지? 일률이나 균질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부동산 시장 특성을 물으면 절대적으로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들과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있는 글자를 좀 장난칠 목적이 분명히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답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똑같은 문제를 보여주는 목적이 이거예요. 왜 제가 거기 있는 이 문제를 순서대로 안 풀어주는가 하면요. 이거요. 같은 말을 같이 묶어보면 이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어차피 이건 뭐 있습니까? 우리 1번부터 6번 같이 묶어봐야 돼. 전체 한 문제니까. 그래서 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자꾸 내 눈에 반으시라고요. 그래야만 이게 내가 익숙해지거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거기 있는 둘 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지. 그죠? 예. 자, 또. 자, 요거 합니다. 여기 수가 뭐지? 수, 급, 조절 뭐요? 곤란성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분필을 만드는 시간은 단기지. 지금 당장 분필의 표현이죠. 지금 당장 분필을 만들 수 있는 결과 금방 수급 조절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만드는 시간 워낙 장기 아닙니까? 장기니까 현재 있는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이 금방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가격 왜곡이 발생되는데 아마 그럼 얘는 틀린 말이면 뭐 낸지 압니까?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요렇게 시험 낼 거 아니에요. 이런 비록 단기는 지금 당장 주택이 필요한 금방 공급 만들 수 없으니까
항상 단기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되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한답니다. 그래서 단기는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 이건데 문제는요. 우리 가끔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단기는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는 요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야비하게 이렇게 장기라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요 말 좀 기억해요. 요 말.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한 게 아니라 곤란하다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말과 서로 관련된 문제. 자, 문제 갑니다. 1번에 2번 2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네. 그 다음에 네, 요까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6번에 2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확인할 게 뭘 확인한가 하면요. 2번에 1번과 5번에 뭐 있습니까? 1번을 먼저 비교하면 똑같은 글자 아니에요, 이거. 요걸 좀 더 달리 표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이 6번에 2번이고, 요걸 좀 더 이 확장된 개념이 4번에 2번이고, 좀 더 풀어쓴 게 1번에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왜 공급이 현재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이 말 뜻이 왜 나왔냐 하는 거 아닙니까? 키워드가. 응? 뭐 집을 만드는 시간 장기 단기. 공급은 뭐요? 장기간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말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2번은 그냥 직설적 시험 나온 거고 단기 지금 보세요. 이건 의미가 없어 이거. 여기 눈 돌리지 말라고. 얘가 지금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중요한 건 2번에 1번과 아까 5번에 1번은 직설적 내용이고, 그죠?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한 게 뭐 있습니까? 6번에 보니까 수요 공급 불균형. 이게 뭐 조절 곤란성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있냐 보니까 4번에 뭐 있습니까? 4번에 저기 있는 2번이지. 그죠? 왜 그러냐? 공급은 오랜 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설명한 게 뭐 있습니까? 1번에 2번이잖아. 공급이 장기간 이루어진다. 이 말은 계획, 수립 등등등 오랜 기간 소요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됐죠? 또 갑니다. 거래가 공개, 비공개. 그 다음에 조직, 자, 표준, 비표준. 조직, 비조직. 자, 이거 보세요. 특히 이거는 우리 분필 같은 건 절대 뭐 있습니까? 공개적이며 표준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중요한 거 여기 있는 필한 말 절대 빼버리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에선 항상 필은 반드시 따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면요. 왜 그러냐 물었을 때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개별성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합니다. 자, 먼저 어디 보는가 하면요. 5번에 3번 가자고. 5번에 3번. 문제 5번에 3번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맞지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비조직인데 거기서 뭐 있습니까?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죠? 예. 자, 이걸 좀 더 확대한 게 뭐냐? 확대한 게 뭐 있으면 저기 그래요. 6번에 3번 갑니다. 6번에 3번.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왜 거래가 엄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즉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자, 이유 뭐 때문에? 개별성이지. 근데 밑에 있는 비가역성은 한 번 이용을 잘못하면 원래 있는 상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이용한다 이 말은 용도 등을 잘못 선정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은
비가액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용도 다양성 아니면 영속성이에요, 영속. 예? 그래서 앞에는 개별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특성이고 뒤에 있는 비가액성은 뭐 있습니까? 용도 다양성 또는 영속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결국에 틀린 질문이라고 이게. 자, 그 다음요. 또 보자고요. 자, 보세요. 기타에 보니까 어떤 게 있지? 기억나는 거? 네? 공사법 규제가 많다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물었던 질문 갑니다. 1번에 1번. 1번에 1번. 그리고 저기 있는 5번에 4번 해볼까? 5번에 4번. 1번에 1번, 5번에 4번. 이런 형태. 이거 한 개 더 있는데 어디 갔지? 2번에 5번. 오케이. 2번에 5번. 문제. 1번에 1번, 2번에 5번, 그 다음에 1번에 1번, 2번에 5번, 5번에 4번. 오케이. 그러니까 1번에 1번이나 2번에 5번은 똑같은 말이지. 법적 제한이 많다는 거지. 법적 제한은 뭔지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분필은 사법상 제한받는다고. 제한만. 근데 땅은 절대 뭐 있습니까? 개인이 매매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이 땅 소유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사법 규제를 둘 다 받고 있으니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법적 제한이 많이 받는다. 뒤에 불안전한 의미를 갖지 마라.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3번입니까? 5번인가? 2번. 아니, 5번에 4번. 그러니까 1, 2번 끝났잖아, 이제. 그죠? 5번에 4번.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공적인 성격이 강하면요. 이 말이 맞으면 이런 무조건 집 사고 땅을 살 때 무조건 국가 거래해야 돼, 국가고. 그죠? 그 표현 자체가. 그거 아니죠? 네. 부동산 매매할 때 개인간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있어야 돼. 부동산 뭐 있어? 거래는 그 성질상 사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공적인 성격도 가미된다, 일부 반영된다 이렇게 들을 때. 그 문제가 뭐냐? 요거요. 공사법 규제가 심하다. 자, 또 밑에 뭐 있지? 또 요거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제.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꾸 암기할 때까지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분필 살 때 항상 은행 대출 받습니까? 집은요. 그래서 부동산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다 보니까 고가성 때문에 은행 대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특히 만약에 이런 줄 들으면 이거 장난칩니다.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면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수요, 공급. 둘 다 뭐하죠? 이렇게 물었던 게 문제 1번에 3번 가자고. 1번에 3번. 그러니까 키워드 이거요. 고가품 자금과 관계가 있다. 연관성 있지? 그 다음 뒤에 은행 금리가 뭐 있지? 올라간다면 수요와 공급은 둘 다 감소지. 그죠? 그런 게 문제 키워드. 자, 그 외에 나머지 이 뒤에 질문 꽤 많거든요. 많은 내용들은 그냥 무조건 통과하시라고요. 실제 우리 거의 정답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쭉쭉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한 방 보냅니다. 자, 1번에 4번과 2번에 4번 같이 연결합니다. 1번, 4번, 2번, 4번. 자, 보세요. 이거 묻는 거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재와 인분필과 똑같다면 우리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제목에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 특성이라는 제목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 현재 이 내용이 부동산 시장 특성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일반재와들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격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즉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징이 있지. 그죠?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징 때문에 시장에 대한 특징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굳이 자연적 특징이 있는 거기 지리적 위치, 고정성, 즉 부동성이니 이런 거 암기하지 말라고. 다만 부동산 토지 특성 중에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징 때문에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봤으면, 자, 우리 저기 있는 강의 노트 있는, 강의 노트 아니고, 요약집 있죠? 요약집에 줄 것입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예, 41페이지에 가볼게. 자, 41페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갈로 3번에서 부동산 시장 개념.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1번. 1번에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반드시 지리적 공간 수반되어진다 이거고. 자,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것도 보자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을 반드시 이런 비교하셔야 돼. 3번, 4번을. 그래서 특히 4번 가볼까요? 유사 부동산이지만 가격순이 달라지면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다른 시장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체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말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말을 갖다가 여기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거? 그지? 위에 있는 3번에 요거 묻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분명히 시험 나왔잖아. 앞으로 또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응? 자, 그 다음에 뒷장 갑니다. 뒷장 가보니까 42페이지에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 특성이 있다, 그죠? 1번은 핵심이 뭐예요? 동그라미 1번. 국지화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아셔야 되지. 개별적이다 아셔야 되죠. 필요가 없지만 국지적이면서 개별적이란 말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보니까 얘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수요, 공급, 조절하기 쉽지 않다. 그 다음 3번과 4번 아까 문제 풀어봤죠. 그죠?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왜? 개별성. 그 다음에 기타 보니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공사법 제한이 많다. 이런 거 마시면 되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넘어가시라고요. 됐죠? 우리 실제 문제 이런 거면 분명히 나왔다고 문제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네 번째 부동산 시장 뭐합니까 이제? 뭐 할 거요? 기능. 요 기능이 총 5개 있지? 뭐 있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양만큼 가져간다. 무슨 기능? 또한 야침 돈을 주고 물건 가져오죠. 교환 기능. 그 다음에 가격이 형성되어진다. 창조되어진다. 정보를 뭐합니까?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양과 질을 갖다 뭐합니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 기능이랍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문제 3번을 갑니다. 문제 3번. 자, 문제 3번. 자, 바로 갑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자, 1번. 요 말이죠. 분배 기능. 여기 키워드요. 2번. 교환 기능. 3번. 거래 비공개죠? 비공개. 4번. 양과 질 조절 기능. 5번. 가격 창조, 가격 형성 기능. 자, 보세요. 이게 문제 왜 어려운가 하면요. 말은 다 들어봤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런 문제가 거의 매년 한 두 개 중에 시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은 전혀 하자 없는 지문이라고 이게.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지문이 쭉 전부 다 맞는 지문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앞에 있는 제목을 읽어보시라고. 제목을 읽어보시면 구분된다고. 그런 게 매년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가 하면요. 다 맞는 말은 또다시 보게 돼 있거든요, 이거. 결국 얘한테 시간을 엄청 많이 분명히 소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제목을 한 번 더 본다면 답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죠? 그렇지 못해 계속 그 안에 있는 매달려 있으면 결국은 이 문제만 계속 지고 혼돈단 말이에요. 잘못 이게 분명히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 본 적이 없어. 단지 아는 거 틀린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지문을 딱 봤을 때 어떤 과목이든지 다 맞거든. 앞에 있는 제목을 다시 보시면 그 제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분명히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특성이란 말과 기능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기능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재화 시장, 즉 배추 시장, 또 이런 뭐 분필 파는 시장 똑같은 성격이 있다고. 아니, 배추 파는 시장 가보자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사가지고 간다. 돈을 주고 그 물건 가져온다. 배추 파는 시장 가면 가격이 형성되잖아.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배추가 싸다 비싸다 정보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이라는 것은 모든 제품이 공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근데 이 부동산 시장 특성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이게. 그래서 이 기능과 특성을 이렇게 구분해 시험 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시험 낼 때는 이제 현대에서는 그렇게 내지 않고 이걸 같이 묶어서 있죠. 묶어서 뭐 있습니까? 우리 거기 있는 4번, 5번, 6번처럼 시험 낸다, 이제는. 4번, 5번, 6번은 이제 이게 약간 논란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렇게 딱 내면 결국 뭐 그 속에 둘 다 혼익해서 하자다 이만 아니면 말편이. 그죠? 또 그렇게 낸 거예요. 따라서 일단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예, 4번 가볼게, 이제. 4번에 1번 했죠? 2번 했지? 자, 4번에 3번. 4번에 3번은 기능이지, 기능. 자, 보세요. 4번에 3번은, 여기 보세요. 이 다섯 개 중에 어떤 기능이에요, 이거? 자원 배분이지. 공간이 배분된다. 이 말은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저기 있는 4번에 뭐 있습니까? 4번은 기능이지, 기능. 그지?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말이 여기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무슨 기능이에요? 거기 가격이라면 없는데 왜 가격 따지고 있어? 그렇지. 공간 배분, 자원 배분이지. 그렇지? 결국 이 말 도심 안쪽은 보세요. 땅이 한정돼서 땅이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자원 배분, 즉 배추가 현재 보니까 3,000포기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게 다 필요한 거 아니지. 그럼 결국은 제일 높은 이 돈을 줄 수 있는 A가 이 물건 보니까 1,000개 사가져 갔어. 몇 개 남았어? 그 다음에 높은 돈을 가져갈까? 이렇게 자본이 배분되거든. 그러면 원주시 있는 땅값 땅도 보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도심 안쪽과 외곽에 땅이 있죠. 도심 안쪽의 땅값 훨씬 비싸지. 비싸면 제일 높은 돈을 준 사람이 그 땅을 먼저 가져간단 말이야. 원주시의 땅을 다 저기면 사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단 말이야, 이게. 근데 샀어. 그 다음에 높은 땅은 이제 그 다음 사람 사겠지. 그런 결과 땅이 원주시 땅에 보니 뭐 있습니까? 요만큼은 A 거, 요만큼은 B 거, 요만큼은 C 거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뭐예요? 결국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그 땅을 가져간다 해서 이 말이 다른 말로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고 쓰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리고, 일단 그러면 저기 있는 뭐 있으면 4번 끝났죠, 이제? 5번 갑니다. 5번에 1번, 2번, 3번, 다인 거지, 이거? 아는 게 있습니까? 2번 제일 먼저 했잖아요,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 딱 있네.
자, 오답. 5번 끝났죠? 6번 가자고요. 자, 6번에 1번 뭐 묻는 거예요? 키워드. 6번 1번 키워드. 부동산 시장은 뭐라 했습니까? 뭔 또 수요 공급 테라위에서 응? 아니 앞에 뭐 주제로 설명되어 있는 마지막 결국 뭐야? 부동산 시장은 뭐다? 지역 특성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특성 앞에 그 지역 특성에 대한 설명 쭉 설명하고 있네. 자, 6번에 2번, 3번, 4번. 6번에 4번은 뭐죠?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 발생하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자, 6번에 5번은 뭐 묻는 거요? 예? 요거 묻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가보니까 살놈과 팔놈이 열심히 박터지게 싸고 마지막에 가격이 형성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가격 형성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D장으로 넘어갑니다. D장에. D장에. 여기에 우리 요약집에 있는 41페이지 부동산 개념의 동그라미 2번. 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거 설명할 목적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은 크게 두 개 있어요. 물리적 측면과 내가 느끼는 만족인 효용들은 뭐 있습니까? 서비스 측면 두 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리 측면은 절대 수량으로 측정을 할 수 있냐 묻는데 측정이 안 된다. 결론상에서 반대로 서비스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수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자, 가볍게 얘 몇 개요? 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몇 개지? 30평 하나 있어. 60평 하나 있어. 90평 하나 있습니다. 집 몇 개? 3개입니까? 6개 아니고? 여기 1개면 요거 2개 아닙니까? 맞잖아. 얘 3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주택을 수량을 측정할 때 1개, 2개를 합니까? 한 채, 2채요. 그지? 그러니까 절대 계란말 안 쓴다고. 그러니까 채란말 쓰는 거지, 단위 자체가. 그래서, 자, 이때 보니까 여러분 잠시 이 효용이란 서비스나 의미는 이런 거야. 내가 느끼는 만족이 곧 효용인데, 만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 건물 가격이라고. 그러면, 현재 보니까, 원주 지역에 보니까, 여기 90평이 얼마냐? 9억 한대. 근데 강남에 있는 뭐 30평이 여기 9억 한대. 이럴 땐 이건 동질적인 물건이라고. 네? 같은 물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수량을 측정해버린다고, 사실은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물리적 측면은 절대 눈에 보이는 그 측면은요. 동질적인 물건이 없으니까 이질적인 뭐 있습니까? 상품만 존재하겠지만 거꾸로 효용 또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결국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상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7번 문제를 이제 푸셔야 됩니다. 자, 7번 가자고요. 그럼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41페이지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이 연결해 보시고요. 자, 문제 7번 갑니다. 문제 7번에 1번 보니까 물리적 측면은 똑같은 물건이 있어? 있습니까? 없는 결과 완전 경쟁성을 통해 설명 못하겠지. 이걸 한마디 정리하면 결국 2번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주택은 이질적 상품이지만 반대로 뭐 있습니까?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뭐 상품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보세요. 이 말입니다. 정리하셔야 돼 이거. 물리 측면에서는 이질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분석이 안 되지만
물건 다 틀린 거야 말듯이. 반대로 효용 또는 서비스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질적인 물건, 즉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 말 좀 아시라고요. 자, 그리고 3번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이 아니라 지역적이죠. 호랑 결과 적정 가격 도출이 곤란하지. 그죠? 4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단기는 유량 저량. 저량, 장기는 유량이지. 그래서 마지막 5번 주택을 분석할 때 유량만 분석합니까? 유량, 저량 둘 다 분석합니까? 자신 없죠?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주시에 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매년 1월 초, 아니면 3월 초에 발표한다고, 원주시에서. TV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1년 동안 주택이 얼마 정도 만들어졌는데, 현재 보니까 미분이 얼마 된다? 라고 말하지. 그러면 1년 동안 이건 유량이잖아. 현재는 뭐요? 그거 둘 다 분석하잖아, 분명히. 그죠? 근데 왜 이런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가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을 만드는 시간 장기, 단기. 장기는 결국 뭐 있어? 단기는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물건 만들어지는 유량도 둘 다 분석한다 말듯이.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5번은 그 말입니다. 저량도 파악하는데 저량은 단기, 장기. 단기고 유량은 요거까지 하시면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반드시 1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하나의 문제를 보시라고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좀 써놓으시라고요. 집에 할 때 안 볼 겁니까, 이거? 묶어서 보시라고.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다. 앞에 있는 제목이 의미가 없어. 여기서 이까지 가면 이까지가 한 문제라, 이까지가. 응? 요까지가. 하여튼 걸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8번부터 12번까지 할게요.